제가 어젯밤까지 국회에서 국감을 하다 왔는데요. 뭘로든 저를 공격해 보려는 눈빛에 둘러싸여 있다가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눈빛을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경남 거창의 거창구치소가 개청했죠. 그 기념식에서 저는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경남 거창의 주민들, 성산마을 주민들을 비롯해서요. 그분들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분들에게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10년간의 각고의 집요한 노력으로 그 어려운 개청을 이뤄내신 우리 동료 교정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니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우리끼리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국의 17,000 동료 교정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여기에 78년 이상을 살아오신 우리 인생 선배분들도 계시는 걸로 압니다만 짧은 시간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교정이 78년의 지난 세월을 겪었습니다. 특히 힘든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마스크 없이 이렇게 4년 만에 모이게 된 것도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과 수상자 가족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들이 그렇게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하시는 동안 가족분들의 희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태희 대한민국 재향 교정 동회장님, 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님, 유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님,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님, 임대기 교정정책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제가 하나하나 거론하기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벌써 꽤 됐네요. 5월에 취임하면서 그동안 법무부의 다른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개선되지 못했던 교정 업무의 열악함과 문제점을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말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 아까 제가 본부장께 말씀드렸지만 완전 사부제는 반드시 합시다. 이거는 그냥 말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언젠가 저도 나이가 들고 공직을 모두 떠났을 때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한 건 없지만 교정 공직자들과 그 대국민의 정상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이걸 위해서 완전 사부제를 해냈어라고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보다 누구를 잡아넣었다 이런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해주십시오. 지금 완전 사부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고 지금 교정본부의 특별점검팀과 마약 사범 재활팀을 신설하는 등 교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마약 사범 재활팀은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마약은 끊기 힘드니까 마약이거든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수감한 분들이 다시 나가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감되어 있는 동안은 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마약에 관한 어떤 선을 넘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그건 역시 범죄에 대한 응징의 면도 있지만 사회를 보호한다는 측면들입니다. 그 축의 하나가 우리 교정공직자입니다. 마약 사범 재활팀입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보고를 받을 때를 보면 우리 동료 공직자들이 하는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을 막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곤란한 직급 체계가 있었습니다. 임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직급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무에 걸맞는 직급 체계를 갖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수십 년간 고위직들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뛰는 실무 공직자들의 직급이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째 직급 구조가 그냥 급수가 높게 배정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안 챙겨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충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사부제에 있어서 교정본부장님과 함께 추진한 것 중에 하나는 하위직들의 직급 상향을 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많이 뽑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공직자들은 그 임무에 적합한 직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공직자들의 집에서 기분 좋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국민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위직에 편중된 비정상적 직급 구조 개선을 위해서 5급 15개, 6, 7급 121개의 직급 격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끼리 얘기지만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었는데 의지를 갖고 했고 우리 정부의 조직과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거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내는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직급 저희는 교정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고위직을 늘릴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무의 하위 실무자들의 직급 상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번에 첫 발을 뗀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후배로 들어오실 분들이 조금 더 비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간 똑같이 직급의 하위 직급에 먹고 있는데 그럼 그럴 때 누가 훌륭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후배님들이 들어오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첫 발을 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좀 회고하자면 저는 처음에 저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교정의 어떤 현실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게 위치에 있죠. 20년 넘게 검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와서 놀란 게 처음에 와서 자 뜬구름 잡고 뭐 하지 말고 당장에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걸 한번 뽑아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들고 직급 상향, 사고자 그건 하겠는데 그건 말고 당장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복지가 나아지고 결국 그래서 좋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와 보라고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냉장고, 공기청정기, 프린터를 넣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안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제 업추비로 가져가도 되죠. 이런 게 업무 추진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안 해왔던 것이고 그걸 먼저 했습니다. 저는 또 이게 대단히 미안하다고 느낀 게 이게 이제 현장 근무자실 이게 뭐냐면 야간 근무가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냉장고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민원 서류라든가 띄거나 할 때 어떤 프린트, 예를 들어 재소자들이 원하는 프린트 같은 거 할 때 4, 5층만 오르락내리고 그러면 안 되죠. 각 사무실마다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프린터가. 그렇죠? 그런데 저는 더 놀란 것은 그걸 고마워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고마울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기본이 안 됐던 것인데 그만큼 저는 우리 교정 서비스, 이 우리 교정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재소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조금 더 그런 거에다가 쓸 불필요한 어떤 에너지를 진짜 교화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직 갈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비를 인상했고 정신건강 프로그램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경찰 공직자들이나 검찰 공직자들 이렇게 대민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들은 그 정신건강 프로그램 예산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매일 죄를 저지르고 극한에 처한 사람들과 대하시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가보면 그거 느낍니다. 가서 표정부터가 다르잖아요. 매일 긴장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늘릴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보수의 현실화와 관련해서 특정 업무 경비 지급 대상을 확대했는데 앞으로도 확대할 겁니다. 특정 업무 경비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이런 돈을 늘리는 것 국민들께서 누구도 뭐라고 안 하실 겁니다. 차라리 와서 보니까 오히려 뭐 저 같은 사람이 쓰는 돈 좀 줄여도 되겠더라고요. 뭐 제가 좀 줄여놓으면 다음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국위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정공직자들이 저에게 어떤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거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서로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마약이 줄어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약 제어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약을 잡는데 교정이 그렇게 중요할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을 완전히 마약으로부터 일정 기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차단만 할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때 재활 교육하고 진짜 재활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다른 정부 부처랑 해보면 자발적인 어떤 리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가려고 그러겠어요? 마약은 끊기 힘드니까 마약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걸 알아주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공직자니까 한번 여기서 성과를 내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마약 재활팀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게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닌 한 틀린 것이 아닌 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정위원 여러분, 수용자 교화, 교정교화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교정 공무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범죄자를 만나서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각종 지원을 해주시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하기 싫은 거고 빛이 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제 교정 소년 라디오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재소자에게 어떤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내 세금은 왜 그러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까지도 다 감안해서 본다면 여러분께서 이런 봉사를 하시는 것은 속된 말로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저희 교정 공직자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끔은 수용자들에게 협박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음해를 당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점은 보통 그럴 때 에이 더럽다 안 한다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오시고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수를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정
동료 공직자 여러분, 기왕 오늘 배웠으니 두 가지 말씀 정도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인권 보호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정부가 수용자 인권만 치중해서 오히려 수용 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지적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용자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걸 지키지 않는 한 우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걸 잘합시다. 그거 잘하자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용 질서를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수용자 인권을 무시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는 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만 마음속에 그걸 하나를 항상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대국이고 국격이 있는 나라, 어느 나라 가봐도 우리나라를 매력 있는 나라로 봅니다. 우리는 그런 걸맞는 인권 존중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 보장이나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그겁니다.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해야 다른 재소자들, 다른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강을 잡는 권한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임무입니다. 트러블 일으키기 싫어서 진정받기 싫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기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건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강을 잡아 나가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엄정한 수용 질서 확립은 같이 가야 하는 개념이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우리 젊은 우리 동료 공직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직업윤리를 항상 생각하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가다 보면 계속 길을 잃을 길이 생기거든요. 이게 꼭 현실 세계에서의 강론에서의 선택이 그렇게 명징하고 선명하지 않잖아요. 모호한 게 더 많은 게 인생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직업적 선택, 우리가 직업윤리에서 직업적인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정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가 1번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 점을 지키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스스로도 보호하게 될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정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167분의 충혼탑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보여주신 것이 진짜 직업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을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분명히 저는 우리 현장 공직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맙시다. 우리 현장 교정 공직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나은 교정 서비스를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더 잘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필요한 조치 충분히 해나가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내봅시다. 우리 교정본부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헌신과 열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교정공직자들 외의 가족들과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줄 것을 감시하고 그리고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대단한 지원을 해주셨고요. 제가 보기에 많이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정공직자 모두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정동호회 진주지회에서 50여 명의 퇴직 선배님들이 상경하셔서 우리가 지난 6월에 만든 순직교도관 충원답에 참배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역시 마음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항상 말이 길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